자,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은 뭐냐면 합리성은 뭐냐면 능률성은 뭐야? 비용 쪽이에요. 반면 합리성은 목표 달성도 쪽이야. 얘는 그게 아니고 수단 쪽이에요. 수단. 여기 목적이 있어. 여러분의 목적은 합격이나 아니면 점수일 거예요. 그럼 이 수단, 내 강의 듣는 수단이 여기에 기여할 것 같아, 기여하지 않을 것 같아? 기여했다는 게 뭐다? 내용 합리성이야. 이게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 합리성 알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대안도 분명해야 되고 인과 관계도 명확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가 돼야 돼? 여러분이 완벽한 합리 모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 현실은 복잡하고 인과성도 모호하단 말이야. 그럼 합리성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온다? 그럼 인간이 요 대안을 어떻게 찾아갔나 그 얘기야. 그치? 내가 이성적으로 찾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성 외에 다른 요소 찾았는지 내가 이성으로 찾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못 맞췄어요. 그래도 이 사람 내용 합리성 없어도 모두 있다? 과정 합리성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사이먼이 뭐라 그래? 절차 합리성이라고 그래. 이걸 우리 뭐라 사이먼은 이거는 합리 모형이 아니라 어디에 가깝다? 만족 모형에 가까워요. 됐지? 그래서 내용 합리성은 인간이 전지전능하던 가정 속에서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고 여러 대안 중에 최고 대안 찾았을 때 인과성이 증명되었을 때 내용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안 되고 뭐다? 인간이 어떻게 찾아왔나 그 얘기야. 너의 능력은 제한돼 있어. 그럼 사람마다 능력이 어떤 한 100이고 어떤 90이에요. 그러면 내가 90밖에 안 돼. 그래도 내가 이 90 범위 내에서 최고 생각해서 좋은 답을 찾았어. 근데 막 찾는데 안 됐어 이게. 안 되더라도 그 사람 능력에 비춰서 최선 다한 거예요. 그럼 뭐다? 과정 합리성 이게. 얘는 객관적이라고 그래. 왜? 행적 100점이 나왔다. 붙었다. A가 보나 B가 보나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능력 다 차이가 있어 없어? 있다 보니까 네가 최선 다했는가 안 했는가 사람 다 달라요. 얘는 뭐라고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그치?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갑니다. 내용 가보세요. 왜 객관적이라고? 결과라니까. 누가 봐도 아니 나왔네요. 붙었구나. 90 나왔구나. 이게 객관이야. 읽어보시고 자 뭐가 포인트다? 목표. 목표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 도구가 여기에 기여했는가 기여하지 않았는가. 기여했다면 내용적으로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거 되려면 인간이 완벽해야 된다니까.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빠져버리고 그럼 이 인간이 얘를 어떻게 찾았냐 그 얘기야 지금. 네가 이성적으로 찾았다면 너의 능력에 비춰서 그렇다면 이 대안이 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정적으로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야. 사이먼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내용이 안 되고 뭐로 바뀐다? 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됐지? 요 얘기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풀어라 문제 풀 때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해봐. 목표가 있다면은 무슨 합리성이다? 내용 합리성. 목표가 나오지 않고 인간하고 그 도구만 나왔을 땐 되게 과정 합리성이야. 이것도 싫으시면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을 풀어보십시오. 여기 일루도 거꾸로 돼 있네. 얘가 만족 모형, 합리 모형이 지금. 자, 가외성은 능률성과 라이벌이에요. 얘 나왔을 때 능률성과 비교하면 돼. 자, 전통 행정은 뭐가 중요하다? 투입 대비 산출이 중요해요. 근데 그건 확실할 때 그래요. 불확실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여분 둬야 돼, 안 둬야 돼? 둬야 돼요. 됐지? 혹시 미국 가는 비행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200짜리야. 하나는 20만 원짜리야. 보조 엔진 하나도 없고 엔진 하나에다가 딱 필요한 연료만 싣고 갈 거예요. 뭐 타고 갈래요? 200짜리, 20짜리. 목숨 걸고 갈 거야, 200. 20짜리. 200 하겠지? 이거야. 혹시 그 지리산 올라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이거 하나 입고 가실 분? 오래 못 내려올 것 같아, 그냥. 반면 여기 뒷산 갈 때 저기 무슨 산이지? 황령산인가? 아 저기 높아. 아 저기도 들고 가야 돼. 올라갔다는데 죽는 줄 알았어 지금. 꽤 높더라고 저거. 어씨 앞선이 이렇게 높아 하면서. 반면에 뭐 조그만 산 갈 때 이렇게 안 가겠지 이게. 가겠습니다. 키워드가 뭐라고? 중첩이나 남는 여분이야. 리던던시 해가지고 영어 중요한 이것도 영어 잘 나오는 거니까. 언제라고? 60년대 말인데 90년대 IMF 이후로 나왔다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60년대 말에 란다우예요. 란다우는 컴퓨터 공학자야. 백업 개념이에요. 됐지? 여기 혁명 있잖아. 사람 죽이지 말고 있잖아. 은행 사이트 다 지워버려. 그럼 내 대출 없어질 거 아니야. 됐지?
혁명에게. 은행은 내가 봐서는 백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백업까지 전부 지워줬으면 좋겠어. 그럼 대출이 없어질 거니까. 아, 정도전이 별거 없어. 문서 다 태운 거밖에 없어. 7일간 탔대잖아. 얼마를 태웠으면 7일간 타는 거 도대체. 그치? 그게 혁명이야. 그냥 제발 사람 죽이는 혁명하지 말고 그냥 부채 혁명 좀 한번 해봐봐.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 지금 등기 다 지워버리는 거 그냥.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하네. 아, 농협은 개판이지. 그게 지워지니까 일주일 만에 고쳤잖아. 얼마나 쌓이고 백업이 안 된다 모르겠는데 옛날 농협이 한번 고장난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간 마비됐어. 그냥 통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버리면 그 농협 거래하는 기업은 다 망했을 거야 아마. 넘어갈게요. 백업이다. 60년대 말입니다. 자, 언제 사용한다고 중요하다. 확실할 때 불확실할 때. 불확실할 때. 집권이 아니라 분권이에요. 그다음에 신경구조성은 뭐냐면 얘가 잘못되었을 때 이 효과가 끝난다면은 굳이 여분들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얘가 잘못돼버리면 전체가 잘못돼버려요. 그럼 얘가 못했을 때 딴 애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신경구조성이에요. 애원아야 돼. 확실할 때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집권이 아니라 분권일 때. 맨 마지막에 신경구조 네트워크 사회일 때. 연결돼 있을 때 이때 가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잘 나옵니다. 갈게요.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자, 맞춰봐. 얘가 한다, 얘가 한다, 얘가 한다. 이게 뭐야? 중첩이야. 영어로 오버랩이에요. 사례가 뭐다? 위, 장, 그 입에서 소화기관은 협력. 그다음에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한다가 중복, 반복이에요. 핸드브레이크, 발브레이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된 기능이 안에 숨어 있어요. 얘가 움직일 때 안 움직여. 얘가 고장나면 그때 움직인다는 게 뭐다? 동등 잠재력이라고. 보조 엔진, 스페어 타이어, 보조 발전소 같은 것들. 됐지? 사례가 있습니다. 중첩 키워드가 뭐다? 상호 의존. 중복은 상호 독립. 그다음에 동등 잠재력 등전이 현상은 뭐다? 주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때 등장해요. 됐지? 요거 읽어보시고. 셋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험에 그지같이 나왔을 때 연결시켜요. 사례하고. 그것이 제일 그지 같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 되게 많습니다. 근데 몇 년대에 나왔다고? 68년, 69년이니까 60년 후반이에요. 근데 봐. 30제도 60년대 만들어졌나? 그 전에 있었어요. 됐지? 삼권 분립도 그 전에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불확실한 시대로 바뀌면서 얘가 주목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할게. 옛날에도 있었어.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60년대부터 불확실성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얘가 중요해졌어요. 사례가 되게 많으니까 사례 오지 말고 아닌 것만 외우면 돼. 두 문자가 만계집이야. 만장일치, 계층제, 집권화야. 계층제, 집권화는 관료제 방식이에요. 요 만계집만 외워두시면 돼요. 만장일치, 계층제, 집권화. 요 세 가지만 외워두면 돼. 그렇지? 만계집. 자, 여분도 써. 얘가 잘못되면 얘가 해줘요. 안정성과 뭐가 좋아져? 신뢰성이 좋아지고 실패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뭐가 문제다? 비용이 더 들어가요. 비용이.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능률성과 상반돼요. 낭비 문제 있다 없다? 있어. 두 번째, 이 기능을 여러 부서가 갈라서 하다 보니까 갈등 문제 나와요. 갈등이 있다.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낭비 문제와 갈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끝낼게요. 이걸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정체각입니다. 총론 끝났어 이제. 제가 중요한 건 웬만하면 다 했어요. 다 했고 안 한 건 너무 쉬워가지고 행태주 같은 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안 한 거고 웬만하면 다 했습니다. 정체각입니다. 정체각은 누가 라이벌일까? 정책이야. 정부가 만든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란 거 보기 무슨 학문이야? 처방적인 학문이야. 사회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하겠대. 큰 국가 쪽이야, 작은 국가 쪽이야. 당연히 큰 국가 쪽이야. 얘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큰 국가예요. 근데 처방하려면 문제 해결인데 이게 문제 해결이야.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하다 보니까 규범적인 뭐가 들어와야 돼?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걸 강조하는 게 누구다? 되게 신행정론 쪽이야. 얘는 뭐의 반대 명제다? 언니 과학만 강조했던 행태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예요. 그럼 과학 포기했나? 아, 그건 아니에요. 과학만 강조한 게 아니고 과학적 지식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게 처방인데 처방할 때는 반대 뭐가 들어와야 돼?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가치지향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라스웰이야. 몇 년도? 1951년인가요? 정책 지향이 라스웰이야. 큰아버지야. 근데 50년, 60년대 누가 주도했다? 행태주의가 주도했기 때문에 라스웰의 주도는 별로 주목 못 받아요. 그러다가 60년대 후반에 누가 들어온다? 신행정론이야. 일명 후기행태주의예요. 이때 들어오는 게 뭐다? 드로우예요. 라스웰이 큰아버지 50년대, 드로우가 진짜 아버지야. 키운 아버지 60년대 중반 후반이에요. 둘이 비교할 거야 이제. 라스웰과 드로우 비교해가지고 드로우는 최종 모형이지. 이렇게. 자, 이거 정치학이고 그래 얘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뭐다? 과학만 강조했던 걔와 비교 한번 해보시죠. 처음부터 누가 국가가 주도하고 가치지향적이에요. 라스웰과 드로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론과 공론인데 이거는 참여적인데 자 이거 나왔을 때 뻔합니다. 여론조사는 혹시 그 전화로 여론조사 한 적 있어 없어? 받아봤잖아. 그냥 끊어서 바로. 그래 그렇구나. 했다고 치자. 생각이 정제돼 있어. 그냥 그때 생각나는 막 찔러줬어. 그렇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피상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론은 얘는 안 그래요. 일단 여론조사를 먼저 해. 그렇지. 여론조사하면 뭐가 나올까? 전체 분포가 나와 안 나와? 내가 1000명 했다고 할게요. 분포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거기 대표자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합숙을 시켜가서 거기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바뀌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단순한 여론조사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심사숙고. 아까 봤던 숙고민주, 수기민주가 들어요. 이게 바로 뭐다? 공론조사예요. 우리 해본 적 있다 없다?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핵발전소인가 그때 해봤잖아 지금. 있다는 겁니다. 할게요. 누구 플러스다? 여론조사 플러스 수기민주주의예요. 됐지? 공론조사 읽어보시고 여론조사인데 자고 있는데 전화 받았네. 아, 저기 또 전화 왔어. 순간적인 인식입니다. 걔가 물어보는 건 답을 하죠. 수동적인 거야. 수동적이다. 됐지?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선호해요. 고정돼 있는 거야. 근데 여론은 안 그래요. 공론은 안 그래요. 일단 여론했어 안 했어? 한 다음에 일단 모여. 모은 다음에 토론하고 학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고정돼 있는 거야? 변화된 거야? 변화된 거지 지금. 근데 여론은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됐지? 그런 건 장점입니다. 비용도 되게 싸요. 됐지? 자, 가겠습니다. 순간적이다. 읽어보시고. 공론입니다. 얘는 뭐가 포인트다? 일단 여론을 먼저 해요. 분야별 대표 뽑아 안 뽑아? 뽑은 다음에 모은 다음에 토론하고 학습을 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이 아니라 정제됐다고 그래.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했어요. 숙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있잖아. 일주일간 참여해갖고 할래 안 할래? 그 중간에 그만둬버려요. 탈락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럼 뭐 이것만 조심하면 돼. 여론이 대표성이 높아요. 여론조사가 공론조사가 대표성이 높아요. 느낌이 달라. 여론은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표본 넓어 안 넓어? 넓으니까 대표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론할 때 아까 전화 끊어버렸다고 그랬지. 그럼 맨날 거기 옹호하는 사람만 답을 해요. 그런 면에 대표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버려요. 근데 공론은 안 그래요. 분야별 대표를 뽑아요. 그런 의미에 골고루 들어와 안 들어와? 대표성이 높아요. 근데 중간에 그만둬 버려. 그러면 분야별 대표로 들어왔는데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 대표가 사라진 거지 지금. 대표성이 떨어져 안 떨어져? 대표성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 명이 한다. 여론이 더 대표성이 높아요. 근데 전화 안 하고 그냥 안 받아버리잖아 걔네들. 그래버리면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져요. 그렇지. 공론은 분야별로 들어오니까 대표성이 높아요. 근데 중간에 탈락해버리면 대표성이 떨어져 버려요. 대표성 그래서 문장을 봐야 돼요. 됐지? 문장을. 그래서 다시 얘 어떻게 풀어라? 얘 나왔을 때 우리가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들어와 있다? 여론 플러스 수기민주가 들어왔어요. 수기민주. 그럼 기간이 길어 짧아?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많다? 탈락자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써놨을 게. 자, 다원과 엘트론 논점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사회가 있잖아. 미국에 제일 자랑한 게 뭘까? 역사 있어 없어? 역사 없어. 역사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 왜? 미국이 그 유럽 애들이 와서 아메리카에서 인디안 3천만 죽였다. 이 역사야 이게. 초기 역사. 좀 있다가 인구가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 1억 명 잡아왔는데 오다가 5천만이 죽어요. 배에서 5천만이 나왔죠. 무슨 뭐 독일에도 유대인 100만 명 죽였다 난리던데 얘는 5천만을 죽여서 1억 명을 죽여요 그냥.
물론 그 아프리카 애들도 또 들어와가지고 저 뭐냐 그 중앙아시아에 퍼지면 중남이 퍼지면 다 죽여요 그냥. 됐지? 원래 그 섬들마다 원주민이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원주민 어디 있어? 전부 다 흑인 애들이지. 전부 아프리카 애들이야 걔들. 얼마나 죽였나 봐봐. 한번 합치면 몇 억 될 거야 이게. 이게 뭐 별로 없잖아. 2차 세계대전 할 때 또 많이 죽였다. 이런 거밖에 없어 그냥. 근데 유일하게 잘한 게 뭐다? 언니 평등 자유예요. 됐지? 60년대 뭐가 문제다? 흑인과 백인의 빈부격차 문제 나와요. 뭐가 깨져? 평등이 깨져버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은가 논쟁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바로 뭐다? 다원론과 에리토 논쟁이에요. 됐지? 평등하다는 게 뭐다? 다원주의고 그렇지 않다는 게 에리토론이야. 됐지? 그게 자 깔고 있는 가정은 이거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뭐가? 사회구조 또는 정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사회가 평등하다, 골고루 들어온다. 불평등하다, 엘리트가 원하는 데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정부 정책이 독립이야, 종속이야? 있어. 종속이에요. 됐지? 국가가 조그마하니까 국가 사회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달라진다는 게 이 논쟁이었어요. 근데 60년대 누가 더 커져버려? 미국이 정부가 더 커져버려. 오히려 정책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는 게 바로 뭐다? 정책 유형론이야. 이게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로이예요. 이게 64년도인가 그래요. 64년도에 사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해. 이게 규제인가 배분인가 그다음에 재분배인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이게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다원과 엘리트론을 끝내버린 게 누구다? 로이의 정책 유형론이에요. 다원과 엘리트론은 50년대, 60년 초반 이론이고요. 유형론이 60년대 중반 이후 이론들이에요. 됐지?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여기는 정책 유형, 여기 다원지 엘리트론은 정부 정책은 사회 구조의 무슨 변수다? 종속이다. 반면 정책 유형론은 정책이 무슨 변수다? 독립 변수가 돼요. 정책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사회 구조가 정치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야. 결론은 나중에 하겠지만 주제는 다원주의가 맞고 재분배는 엘리트론이 맞아요. 배분은 섞여 있어요. 나중에 할게. 그래서 요건 뭐가 논점이다? 권력이 어디 있나 그 얘기야. 국가한테 있는가? 사회한테 있는가? 소수한테 있는가? 다수한테 있는가? 그러니까 국가한테 있다 되게 조합주의. 사회한테 있다 다원주의. 소수가 집권화돼 있다 엘리트론. 그다음에 골고루 퍼져 있다가 다원주의론이에요. 다원론 어디 있나 그 얘기야. 어때? 우리나라 비교해봐. 우리는 어디 있어 권력이? 국가한테 있는 것 같아? 사회한테 있는 것 같아? 국가야? 그럼 소수가 있는 것 같아? 다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민주국가 아니잖아.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민주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별로 타격 안 받아요. 왜? 민주주의 모국이 아니니까. 미국은 타격이 심해요. 그걸로 지금 전 세계 전쟁하고 있는데 지가 비민주라고 해봐. 그것도 60년대 뭔지 알지? 60 초반이면 뭐 하고 있어 지금? 베트남 전쟁이야 지금. 전 세계 민주화 시킨다고 전쟁하고 있는데 지네 내부적으로 비민주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큰 충격이었던 거야 이게. 걔가 역사가 있냐 전통이 있냐 뭐가 있냐 하다못해 그 전설이 없으니까 어벤져스가 나오잖아. 딴 나라들은 뭐 귀신 날라다니잖아 지금. 신화가 날라다니잖아. 신화가 없잖아 걔들은. 신화라고 해봤자 뭐 큰바위 얼굴의 아버지들밖에 없잖아 지금 이게. 관심이 없어. 우리는 신화 언제 나옵니까? 풍백, 우사, 운사. 언제야 이게 연도가 몇 년도야?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중국은 풍백 이런 애들이 7,000년 전에 날아다녀요. 3,000년간 선사시대가 역사시대예요. 그때 우리는 선사시대였고. 일본 언제 날아다닌 줄 알아? 일본? 일본 이누야샤 알아? 이누야샤 개요정이잖아. 몇 년 된 줄 알아 걔가? 전국시대니까 우리나라는 500년 돼. 500년이야. 500년이면은 그 우리나라는 광개토 대왕이에요. 됐지? 그때 걔는 개요정, 뭐 만료종 날아다니는 거야 걔들. 없던 거야 이게 역사가. 영국은 더해요. 영국의 바이킹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바이킹이 몇 년 전이죠? 900년도, 1000년도거든요. 그때는 고려 때야 우리는 이미. 그지? 그때 걔는 요정 날아다니고 막 그래 그냥. 나중에 봐봐봐. 그리고 바이킹이 들어가는데 수명이 들어서 영국 성을 점령하고 막 그래요. 성이 아니라 목책이야 그냥. 됐지? 우리 언제 나온다? 마한 이런데 그때 막 목책이 막 나오잖아. 근데 걔는 성이 없어서 목책을 하고 있어 지금. 됐지? 아 많이 정령 안 해. 저기 중국은 뭐 100만 명이 싸고 앉았는데 여기는 200명 들어가서 막 초토화시키고 막 그래 그냥.
대단합니다. 나중에 봐봐요. 별로 이름 또 영국과 일본 무시했다고 뭐라 하는데,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때 없다는 거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 공통점, 영국의 공통점, 여기는 요괴, 여긴 요정. 됐지? 둘 다 선민의식이야. 전부 다 엘리트야. 그냥 타고나요. 그냥 핏줄을 그냥. 그렇지 않나? 일본도 타고나는 거지. 여기 타고나는 거잖아 지금. 인도에 타고났잖아 지금. 아버지가 그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그냥. 됐지? 우린 중간쯤 돼요. 이제 아버지가 유명하다고 아들을 버려가지고 막 애가 막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중국 누가 싸움 제일 잘한다? 할아버지가 제일 잘해요. 고수들이야. 뭐 나이 먹을수록 고수가 돼요. 근데 일본은 애가 제일 고수예요. 아주 봐봐봐. 켄신이 바람의 검신 연습하는 거 봤어. 그냥 잘해 그냥 잘해요. 전부 그렇습니다 걔들은. 영국 영화 봐봐. 전부 애들이 주인공이잖아. 어린애들이 마법 쓰고 앉았고 막 요괴 날라다니고 막. 미국은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뭐 어벤져스 헐크 나오고 뭐 원자력 맞고 앉았고. 원자력 좀 죽어야 정상이지. 그게 되지 않잖아. 이렇게 감마선인데 이미 죽었어 지금. 됐지. 슈퍼맨 원더우먼밖에 몰랐는데 별거 다 나와갖고 이제 하도 많아갖고 이제 세지도 못하겠더라고.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새끼들은 하면서 그냥 마블해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맨날 싸웠어. 배트맨 이긴다, 슈퍼맨 이긴다. 그게 싸움이었어. 근데 지금은 하도 많아가지고 뭐 하도 안 되겠더라고 이제. 지금은 배트맨, 슈퍼맨이 아니라 헐크가 이기냐, 아니면 그 누구냐 그 외국의 짱 아이언맨 그 말고 그 있잖아 그 악당의 짱들 있잖아. 조커가 약하지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지? 다 덤벼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얼굴이 티노스 이런 애들, 타노스인가? 그래. 걔가 짱이잖아. 나는 몰라 걔 누군지 어렸을 때 못 봤으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옛날 얘기야 지금 조커는. 됐지? 조커는 그 언제 배경이냐면 그 60년, 30년대, 20년대 뉴욕 배경이에요. 마피아가 지배했거든. 지배하다 보니까 뉴욕 경찰이 마피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애 배트맨 등장하고 막 그래. 그게 고담시인데 뉴욕시 여기가 행정이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가겠습니다. 다원론만 보세요. 어디 있다? 널리 분산돼 있다. 엘렉트론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한계가 뭐라고? 정부가 조그마니까 사회가 중요했던 거예요. 60년의 정부가 엄청 커져버려요. 이러니까 오히려 사회에 영향을 줘버려요. 그래서 정부의 능동성 강화했다. 특히 미국이 아무리 평등해도 자본주의예요. 누구의 이권, 기업의 이권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 영향 강화했다. 이걸 강조하는 게 누구다? 신다원론이에요. 조심해. 엘리트론이 아니고 다원주의 반대가 오히려 신다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다원론 됐을 때 국가가 뭐다? 중립이에요. 소극적이야. 국가는 뭐에 불과하다? 중립적 심판자밖에 안 돼요. 됐지? 심판자야. 이거 보시고, 어떤 분이 심판자하고 조종자가 있는데 누가 더 강하게 보여? 심판자야, 조종자야? 심판자도 약해요. 중립 심판자야. 능동 조종자가 더 강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거. 국가가 중립일 때 우리 뭐라 그래? 말 그대로 중립적 심판자밖에 안 돼요. 자, 우리 축구 심판이 있어 없어? 봐, 중립 심판자잖아. 걔는 그냥 룰대로 하는 거지. 지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국가 개입했을 때 우리 뭐라? 능동적 개입자다, 조종자라고 그래요. 됐지? 그때는 큰 국가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완전히 반대로 막 하더라고 그냥. 심판이 그 중립만 지켜야지. 지가 막 경기 조절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심판이 아닌 거지 그거는. 됐지? 넘어갑니다. 자, 봐. 원래 미국이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미국이 갔을 때 민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왕정 갈 것인가 논쟁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민주로 왔어. 이게 고전 민주주의야. 그 당시 유럽 왕정이었어. 왕정일 때는 엘리트다 다원이다를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엘리트론이에요. 근데 미국이 유럽이 이제 점점 공화정이 돼야 안 돼. 그럼 마지막에 공화정 된 나라가 누굴까? 유명한 나라 중에 지금도 안 되어 있지만은 독일이에요. 독일이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그럼 독일이 민주화됐어 안 됐어? 민주화됐으니까 다원주의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게 바로 고전 엘리트론이에요. 고전 엘리트론 오래 안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9세기 말부터 1930년까지가 고전 엘리트론. 자, 학자 기억납니까? 파레토, 미엘스, 모스카. 떠올라 이제 이거. 여기에 바로 고전 다원론이 바로 나옵니다. 19세기 말에 누구다? 벤투리와 트루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유럽의 엘리트론이 미국에 들어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헌터와 밀즈야. 헌터는 지역을, 밀즈는 전체를. 헌터는 명성을, 밀즈는 지위를.
결국 누가 지배하더라?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한다는 거야. 헌터는 기업 엘리트가, 밀즈는 군산 복합체가. 큰일 났네. 미국에 뭐가 들어왔다고? 엘리트론 들어왔어. 그럼 미국의 민주주의 깨지는 거야. 반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다알의 61년도에 다알의 다원론이야. 엘리트가 있어요. 있지만 엘리트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지배하고 또 다른 되게 많아 이게. 이게 바로 다원 권력론이야. 요 이론이 맞다면 그 당시 흑인이 20%였어요. 20%는 큰 규모야. 그럼 이 사람 의견 반영한 정당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었어요. 틀렸잖아. 그래 누가 나온다? 무사결정론 바라바라 62년도에 이게. 됐지? 엘리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깨버리는 게 누구다? 유형론이야. 사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정책에 따라서 다원도 맞고 엘리트 맞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게 바로 정책 유형론이야. 그 사고 쳐가지고 어디까지 된 거야? 이거 제임스 윌슨까지 가가지고 유형이 막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로이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전부 연결돼 있어 이게. 됐지? 그래서 뭘 봐야 돼? 누가 나왔는지, 다알의 이론이 뭔지, 특히 바라바라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다원도도 있고 조합주도 있을 거고요. 다 볼 겁니다. 이 파트에서 하나 나옵니다. 그렇지? 다원론, 엘리트론, 그다음 유형론 중에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이거 빠져버리면 의제론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봐두시고. 그다음에 학자가 좀 있다는 게 문제. 정책은 문제가 뭐냐? 학자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게. 정책은 그래서 9급은 어렵게 안 만들어요. 7급이 정책을 어렵게 만들어요. 학자 이론 깊이 물어보니까. 9급은 오히려 학자보다는 법령이 문제예요. 인사행정 이런 것들. 그게 문제입니다. 가겠습니다. 다원론. 자, 키워드가 뭐라고? 권력은 다수에게 분산돼 있다. 엘리트가 있어요. 근데 엘리트가 다 지배할 수는 없어요. 분야마다 엘리트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가 엘리트끼리 응집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원 권력론이라고 그래. 가겠습니다. 권력은 다수에 분산돼 있다. 읽어보시고. 누가 주도한다? 사회가 주도합니다. 특히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가 주도해요. 자, 이 말이 맞다면 공익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과정설이겠지. 사회가 주도한다니까. 이익단체가 주도한다니까. 과정설이야. 과정설이 다원주예요. 실체설이 오히려 뭐가 돼? 엘리트론이 돼버려요. 됐지? 공익 과정설 쪽이고 뭐가 중요해? 이익단체 간 타협과 균형. 특정 세력이 모든 걸 주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봐. 이익단체가 있어요. 요 이익단체가 다 힘이 똑같을까?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개별 차이가 정부가 차등대우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능력의 차이예요. 그치? 근데 내가 힘이 작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데와 연대가 가능해요. 연대를 통해서 우리 의견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심해. 개별 집단의 힘의 차이는 있다 없다? 있다. 그 힘의 차이가 이유가 뭐라고? 정부의 차등 대우가 아니라 내부 능력이나 자원 규모 차이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한다? 균등해요. 왜? 다른 데와 이합지산 통해서 연대할 수 있으니까요. 됐지? 그러면 얼마든지 작은 집단 의견도 반영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에 다원주예요. 근데 흑인은 안 됐잖아요. 20%면은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반영이 안 됐어 지금. 돌아갈게. 자, 봐. 개별 집단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내부 능력의 차이지 정부의 차등 대우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한다? 균형이에요. 이 말은 어때? 조그만 집단도 얼마든지 정부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예요. 왜? 연대를 통해서. 내가 표를 너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뭐 받아낼 수 있잖아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요 얘기야. 그럼 국가는 뭐에 불과하다? 중립적 심판자밖에 안 돼요. 이게 정부 약하다는 소리야. 심판자 강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됐지? 조심해야 돼. 거꾸로 막 하고 있더라고. 요새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그 있어. 나 누구랑 안 하는데 정말 가슴 아파 죽겠어. 걔. 다 거짓말이야. 됐지? 그 혹시 그거 뭐 유튜브 많이 하시던데 그거 듣지 마 그거. 맞는 말도 많은데 틀린 게 좀 많아요. 근데 그거 틀린 게 더 중요해 우리는. 10개 중에 2-3개만 틀리게 잘못 알고 있어도 완전히 끝날 수 있어 그거. 약한 거야 이게.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가 뭐라고? 국가가 작다는 거야. 근데 60년 국가가 커져요. 오히려 국가가 사회를 주도해버려. 국가에 뭘 강화했다? 능동성 강화했어.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다원주의여도 자본주의예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기업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기업의 특권,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간과했다. 이걸 누가 강조한다? 신다원론이 강조해요. 신다원론이. 넘어갈게요. 자, 다원론 학자다. 벤트리와 트루만. 자, 기억나? 다원주의가 자유주의의 정치학 버전이야. 그럼 자유주의의 경제학 버전이 뭘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됐지? 한마디로 이게
작동해서 얘가 작동해서 균형 찾아간다는 게 누구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야. 그럼 다원주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양한 집단이 있는데 가만 놔둬도 균형이 된다는 거야. 그 근거가 뭐다? 잠재 집단론하고 중보개원 이론이야. 이 잠재 집단론과 중보개원 이론이 뭐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야. 이게 있으니까 균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 애원 아이데 잠재 집단 뭐다? 말 없는 다수 이익도 반영된다는 거야. 중보기호는 막 겹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헌터와 밀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헌터 밀지 반대말이 뭐다? 바로 다할이야. 61년도. 다할부터 할게요. 다할은요, 유해분시라는 동네를 무려 170년간 문헌조사해. 170년간. 그래서 초기에는 소수가 지배하더래요. 근데 쭉 온다 보니까 정책마다 지배자가 되게 다 달라요. 이걸 실증 증명한 거예요. 됐지? 한마디로 엘리트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엘리트가 모든 걸 지배하지 않고 여기만 지배하고 분야별마다 엘리트가 갖다 다르다? 다 다르고 응집성 되게 약하다는 게 다원 권력론이에요. 엘리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만 모든 걸 지배할 수는 없다는 소리야. 다할입니다. 가겠습니다. 다할 다원론. 몇 년도다? 61년도야. 유해분시에 대한 문헌조사. 170년의 문헌조사 실증 연구예요. 됐지? 실증 연구. 결과 뭐하다? 엘리트가 있지만 그 엘리트가 모든 걸 지배할 수는 없다는 소리야. 분야마다 엘리트가 하다 다르다? 다 다르고 엘리트마다 응집성도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어때요? 어쨌든 다양한 의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또 안 들어왔잖아 지금. 흥인 안 들어왔어 지금. 읽어보시고요. 자, 갑니다. 엘리트론이야. 누가 지배하더라? 세상은 계층이 돼 있어요. 지네끼리 동질적인 거야. 엘리트가 요 밑에 있는 매스 대중을 지배하더래. 일방적으로 하향적으로. 이 사람 의견이 아니라 얘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야 지금. 요게 엘리트론입니다. 키워드가 봐. 동질적이다. 지네끼리. 동질적이라는 게 아니고 지네끼리 동질적이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폐쇄적이야. 소수가 조심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소수가 여기만 지배하고 또 다른 소수가 있다. 이게 다원론이에요. 소수가 모든 걸 다 지배했을 때가 뭐가 돼? 엘리트론이 돼야 돼. 읽어보시고요. 자, 나머지 없습니다. 계층적 하향적이다. 고전 엘리트론, 파레토, 모스카, 미엘스인데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미엘스예요. 과두제 철칙. 그치? 독일이 민주화됐어. 자, 유럽엔 정당이 두 가지예요. 평등 강조한 사회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고 자유 강조하는 보수당이 있어요. 사회당은 뭘 강조한다고? 평등 강조해요. 그럼 평등 강조한 사회당은 자기네끼리 평등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자기네끼리 뭐가 존재하더래? 계층이 있더래, 계층, 계급이. 아니, 평등을 추구한 정당이 계급이 있으면 다른 정당은 볼 것도 없잖아, 지금. 모든 조직은 뭐가 된다? 집권화된다는 과도의 철칙이야. 미엘스입니다. 미엘스가 있잖아, 그 미국식 발음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조단이 미엘스야, 지금. 독일 냄새 나지, 지금. 이름만 봐도 나잖아. 파레토, 모스카, 미엘스. 이쪽은 봐. 벤트, 트루만. 느낌 없어? 아, 미국 냄새 팍 나잖아 지금. 벤티, 트루만. 여기는 뭐 햄버거 냄새 많이 안 나? 여기는 뭐 피자 냄새 안 나 이거? 이탈리안 피자 나오고 막 안 나? 관심이 없구나. 예? 이름만 봐도 알아요. 자, 갈게. 미엘스의 뭐다? 학자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 학자의 견해가 다른 것은 세 사람은 다원주의, 한 사람은 엘리트론 이렇게 나올 거야. 만약 나온다, 학회 나온다면은 맙니다. 중요한 게 이거야 이제. 드디어 이건 유럽 이론이었는데 미국에 들어와요. 미국에 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간다? 헌터가 먼저야. 나중에 밀즈로 가요. 얘도 실증 증명이에요. 얘는 어디 연구했다? 지역을. 얘는 미국 전체를. 누가 유명한가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 명성이야 이거. 명성 접근법 해보니까 누가 지배하더라? 50만 동네에 40명이 지배하는데 40명에 25명이 기업가요. 누가 지배하더라? 기업 엘리트가 애틀란타 시를 지배한대요. 이게 바로 헌터 이론이에요. 미국이다. 얘는 공식 지위 접근법이야. 지배자들을 조사해 본 거야.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지배가 군사, 산업, 정부 엘리트가 학연, 지연, 혈연이 같아요. 한마디로 뭐가 존재하는 미국에 문벌 귀족이 있는 거예요. 됐지? 학연, 지연. 그래서 일명 군산 복합체라고 그래요. 파워 엘리트라고 그래요. 됐지? 증명한 거야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밀즈가 헌터 봐봐. 지역이다. 명성이다. 소수의 25명의 기업가가. 그치?
연기 자욱한 방에서 은밀하게 지배하더래요. 중요한 건 지가 다 하고 사소한 것만 의회들이 하는 거야. 그다음에 밀즈입니다. 파워 엘리트론 읽어보시고요. 56년이지 좀 늦죠. 미국 전체고요. 지휘접근법이야. 그치? 조사해 보니까 군사 엘리트들, 산업 엘리트들, 그다음에 정부 엘리트들이 전부 학연, 혈연, 지연 같은 문벌 귀족이에요. 됐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이제 반대말은 뭐다? 이제 다할이었고 이 다할의 반대말이 뭐다? 시네르트 결정이야. 자, 여러분. 다할과 헌터 밀즈는 실증 이론이에요. 얘는 실증 이론이 아니고 다할에 대한 비판이야. 자, 다할 봐보세요. 110년간 문헌조사한 거, 문헌조사했다는 건 지금 논의됐다는 거야. 논의되는 것만 증명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정책은 논의가 안 돼요. 논의가 안 된 이유가 뭘까? 엘리트가 원하지 않으니까 논의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논의 안 됐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치? 이게 바로 요 얘기다. 그래서 봐. 다할은 뭐만 본다? 논의되는 밝은 건 봤어요. 이 밝은 권력은 뭐냐면 엘리트에게 유리하게 권력 행사하는 게 밝은 권력이야. 어두운 권력이 뭐라고? 불리한 문제를 논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뭐다? 어두운 권력이야. 그래서 다할은 뭘만 봤다? 밝은 건 봤지만 어두운 건 보지 못했어.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만든 그 출제자의 머리를 뜯어보고 싶어 그냥 어떤 의도를 만들었을까? 봤습니다. 뭘 봤다? 밝은 거는. 가겠습니다. 바흐라바라츠. 행정학의 바씨가 별로 없어요. 바씨 근데 바씨가 한번 나오는 바람에 한 번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한 번 딴 사람 나왔어. 그래서 안 할게. 권력은 두 가지가 있다. 62년도지. 연도가 되게 중요해. 밟고 나갈 거니까. 밝은 게 뭐다? 논의되는 것. 밝은 권력이 뭐다? 엘리트에게 유리하게 행사하는 게 밝은 권력이에요. 어두운 권력이 뭐라고? 엘리트한테 불리한 거 막아버리는 게 뭐다? 어두운 권력이야. 이건 논의되니까 증명이 되지만 이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할은 누굴 비판이다? 앞에 있는 다할에 대한 비판이에요.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증이 어려운 게 뭐라고? 논의 안 돼도 검증할 건데. 그래서 어두운 권력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게 바로 뭐다? 무죄 결정이야. 한마 누구한테 불리하니까 엘리트한테 불리하니까 논의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됐지? 이거 보시고요. 자, 이거 시끄러워 조용해. 은밀하고 조용해야 되겠지. 그리고 주로 어디가 좋아? 의제 과정이 제일 좋아. 논의가 안 되게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의제가 되었죠. 그때는 결정 단계나 집행 단계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그래서 원칙은 의제 단계야. 근데 전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원칙은 의제 단계지만 전 과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누를래? 첫 번째 팬다, 폭력. 두 번째 돈으로 매수하는 게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편견 동원이야. 내후에 뭐 빨갱이가 있어 이렇게. 그럼 말 못합니다. 이것도 안 되니 새로운 절차 만들어 우회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절차 수정이에요. 두 번째가 폭권 변수야. 폭력, 권력, 편견 동원. 편견 동원이 뭐냐? 지배 가치의 동원이야 이게. 그다음에 이걸 수정한 게 수정이에요. 폭권 변수 해가지고. 그럼 누가 제일 직접적이다? 폭력. 그다음에 간접적인 게 절차 수정이에요. 됐지?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폭권 변수야. 이거 우리나라 그 일본 애들이 한 거 똑같아. 무단 정치, 문화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동양 평화론 들이대면서 편견 동원 같은 것들. 데미지 동양 평화론.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서양이 먹을 거니까 우리가 먼저 먹었다. 이 말이 돼 미친 새끼, 그렇지? 어차피 누구한테 뺏길 거냐 내가 먼저 뺏었다잖아. 이게 무슨 증명이 이게? 서양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 해갖고 제가 한 거야. 내가 뺏어 볼까 너? 뭐라 나오나 보게.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뭐였어? 너의 근대화에 공헌됐다면서. 근대화 우리를 위한 근대화냐? 지네 전쟁하러 근대화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 하는 게 이거야. 우리도 30년 빌려주라. 근데 6년 떨어줄게. 36년이니까 내가 너네를 있잖아. 섬을 연결시켜줄게. 아예 그냥 우리나라와 연결시켜서 그냥 육지로 만들어줄게 내가. 단 너의 애들 동원할 거야. 대체 돈은 100년짜리 채권 줄 거야. 너 동의해? 동의한 거 맞아? 새끼들, 그지? 그리고 뭐 과거사라고? 야 지금 살아있어 그 사람들. 너는 과거겠지. 그 사람 살아면서 하면 현재야 걔는. 어디 과거사라고 그래 그걸. 아직 다 살아있는데. 과거사 되려면 300년 정도 지난 과거사야. 다 죽었으니까. 3대까지 끝났잖아 지금. 근데 그 아버지 망가지면 아들 망가져요. 아들 망가지면 손자 망가져요. 그대로 살아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과거사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현대사야 그냥. 그렇지. 살아있으니까. 다 죽었을 때 다시 과거사라고 하십시다. 됐죠? 그래서 나는 진보당 애들도 과거사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현대사야 이게 현실이야 지금. 그치?
서로 말정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갈게. 됐지? 복권 편수 읽어보시고요. 갑자기 이러니까 또 갑자기 또 극좌가 된 거 같잖아. 그건 아니야. 야, 국가 보호하고 이게 뭐 극좌야. 극우지. 그지 않나? 아, 외적에 항거하겠다. 극우지. 그게 극좌냐, 그게? 웃겨,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는 극좌 극우가 무슨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건 아닙니다. 자, 갈게요. 신다원론입니다. 조심해라. 신다원론 엘리트론에 대한 반대 명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반대 명제다? 다원주의 반대 명제예요. 그렇지? 다원주의 뭐가 문제다? 국가의 능동성을 간과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란 이데올로기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됐지? 자, 봐, 여러분. 우리 강의할 때 저번에 문제 풀 때 했어. 여러분 동네 이마트 들어가면 찬성이야, 반대야? 왜 찬성이야? 우리 동네 땅값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뭐가 좋아져? 나도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시장이니 중소기업보다 큰 게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이건 너의 합리적 선택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얘기야. 지금 가만 놔둬도 균형이 안 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로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요 부서에다가 정부에다가 노동부, 환경부,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약자 의견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심할 게 뭐다? 외부 통제가 안 돼요. 왜? 국민도 기업에 옹호할 거니까. 뭐가 맞다? 내적 견제. 내부에다 다양한 부서 만들어야 돼요. 다양한 의견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 찬성이야, 반대야? 이걸 또 진보 보수 잡더라고.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가 강자예요, 남자 강자예요? 남자 강자잖아. 아, 물론 현실 살아보니까 아니야, 전혀 아니야. 여자 더 강해. 우리 집에 모든 경제권 다 우리 마누라 갖고 있어요. 무슨 남자 더 강하다고 뻥이야 그거 다. 집에 우리 마누라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면. 나는 어제 걸 얘기하는데 2년 전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됐지? 한 번은 뭐 다 나와, 이게 얘네부터 해가지고. 나는 그냥 어제 뭐 안 했더라 한마디 한 건데 너는 2년 동안 이걸 안 했지 않냐면 쫙 나오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망다녀, 그냥. 그치? 그래도 어쨌든 여자 약하잖아. 그럼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여자 의견 반영하는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바로 신다원주의예요. 됐지? 이걸 가지고 뭐 폐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그런 거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가르고 앉았어, 중심들. 그지? 머리 자른 폐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 그치? 그건 어른들이 만든 장난이죠. 할게요. 신다원론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얘는 누구의 라이벌이다? 엘리트론이 아니야.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요. 다원주의가 국가가 소극적이고 중립적이다. 이데올로기 영역이 없어요. 얘는 아니야. 능동적이고 영향력 있고. 중요한 건 뭐다? 기업 특권을 국민이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거야. 소공개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외부로 안 돼요. 외부 안 되니까 행정부 내에다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줘야 돼요. 노동부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부서가 있어야 돼. 아, 노동부 의견 없으면 노동 의견 누가 반영할 건데? 됐지? 중소기업청 없으면 누가 반영할 건데? 그게 있어야 반영된다는 겁니다. 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의제와 제약. 자, 우리가 어디서 있죠 지금? 흑인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 들어왔다고? 백인 엘리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바로 신엘리트론이야.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이몬의 의사결정론하고 체제 문지기론이 있어. 사이몬은요, 이거야. 인간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야. 사람이 모든 걸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는 들어오는데 일부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사이몬의 키워드가 뭐다? 인간 능력이 한계야. 다음에 체제이론은 그게 아니고 체제이론은 균형이론이거든. 여기 너무나 많은 문제 들어왔을 때 뭐가 깨져? 균형이 깨져요. 그 균형 깨지니까 누가 막아줘야 돼? 체제 문지기 막아줘야 돼. 이 체제 문지기가 하급자가 아니야. 최고 책임자예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 하면 깨지니까 막아준다는 거야. 잠깐 결론부터 할게요. 사이몬 이론은 뭐가 포인트다? 인간 능력이 한계야. 체제로 뭐가 포인트다? 체제 내부 능력이 한계예요. 둘 다 능력 한계야. 다만 인간 능력인지 체제 능력인지 다릅니다. 대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안 들어온 건 설명이 돼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내부 깨지니까 막아주는 거 설명이 돼요. 근데 왜 맨날 그 문제 흑인 문제인데? 흑인 문제만 만나면 집중이 안 되나? 흑인 문제만 만나면 내부가 깨지나? 대체가 일부가 들어오지 않은 건 설명이 되는데 그 문제가 맨날 흑인 문제가 설명이 안 됐죠. 그걸 설명해 누구라고? 아까 봤던 신엘리트론이야. 왜 안 들어왔다고? 지배 백인 엘리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체. 여기까지입니다.
자, 조합주의 누가 주어다? 국가예요. 반대말이 뭐다? 다원주의야. 국가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뭐다? 조합주의야.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예요. 봐. 다원주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어.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집단 경쟁이라면 그게 아니고, 얘는 노동은 노동끼리 묶어요. 경영은 경영끼리 묶는 거야. 공익은 공익끼리 묶는 거야. 됐지? 지네끼리 서열화시켜. 대장들이 있어, 없어? 이 대장들 국가가 주도해서 모아요. 모은 다음에 합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합의되었지? 쭉 내려가, 이렇게. 그래서 집단 간 경쟁이 아니라 집단 간 협력이고요. 요 집단 내부적으로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 관계예요. 그래서 대장이 합의했을 때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합주의야. 노, 사, 정부 대표가 모여가지고 합의 만들겠다는 겁니다. 됐지? 근데 이거를 봐. 사회가 있는 데다 권한 줬을 때가 사회조합주의. 국가가 만들어본 국가조합주의야. 우리가 말하는 건 뭐다? 사회조합주의예요. 국가조합주의는 되게 전체주의 국가들이에요. 가겠습니다.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노동은 얘한테 독점권을 줘요. 그다음에 경영은 얘한테 독점권을 주는 거야. 공익은 얘한테 주는 거야. 한마디로 집단들에게 뭘 준다? 독점 권한을 줘요. 그리고 국가가 준 다음에 합의하게 만드는 거야. 됐지? 그럼 이 집단들도 국가와 경쟁한 대신 협조한 조건으로 노동에 대한 독점권 받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게 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 포인트고요. 독점권 권한받고 다원주의는 이익단체잖아. 걔는 비공식 참여자. 조합은 결정권이 있어. 공식 참여자예요. 됐지? 조합은 공식이다. 근데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밖에 안 돼요. 다시 할게. 조합은 공식 결정자야. 근데 노사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이고요. 우리 김대중 때 들어옵니다. 김대중 때. 자, 조합주의 읽어보시죠. 국가 중심이다. 사회 각 분야가 뭐다? 노동, 경영, 공익. 이런 각 분야에 독점권 준 다음에 합의하게 만들 거야. 됐지? 읽어보시고요. 자, 두 가지가 있다. 국가 조합주의는 국가가 만들어버린 거야. 자, 여러분. 민노총은 국가가 만들었나? 원래 있었나? 민노총, 한노총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거기다 국가가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건 되게 뭐다? 사회조합주의예요. 헷갈리면 우리 6.2전 기억나 안 나? 6.2전 시전은 국가 만든 거야? 아니면 있는 데다 권한 준 거야? 있는 데 권한 줬지. 이거는 사회조합주의예요. 됐지? 국가가 6.2전 만들었다면 국가조합주의야, 이거는. 이건 되게 파시즘, 나치즘이야, 이거는. 우린 그걸 안 합니다. 자, 그럼 뭐 봐봐.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얘기합시다. 그럼 다원주의 누가 주도한다? 사회가 주도하고 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해요. 다원주의는 집단 간 경쟁이야. 협력이에요. 다원주의는 비공식이야. 공식이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봐. 조합주의 내에서 국가와 사회를 비교합시다. 그럼 누가 더 국가 중심적이야? 국가조합주의가 더 국가 중심적이고 사회조합주의는 좀 더 사회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조합과 다원주의 비교했을 때하고 조합주의 내에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 비교해도 달라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유형론이야. 오늘 하는 것 중에 아마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논점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유형론 논점 뭐라고? 사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정부 정책이 중요해요. 정책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야. 오히려 정책이 무슨 변수가 돼야 돼? 독립 변수가 돼야 돼요. 됐지? 정책 독립 변수고 여기에 따라 과정이 달라진다는 게 합니다. 학자가 제일 나오는 게 로이예요. 일단 로이, 리플리 프랭클린, 알몬드 포엘 여기까지 3명. 그다음에 살리스베리가 들어가면 돼요. 살리스베리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3명은 애워놔야 돼요. 자, 애우지 말고 쳐봐. 규제, 배분, 재분배는 웬만하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면 돼요. 로이는 뭐가 들어가면 돼? 여기다가 구성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규제를 경쟁 규제와 보호 규제 가는 사람이 누구다? 리플리 프랭클린이야. 여기다 자율 규제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살리스베리가 돼요. 재물 빠지고 뭐가 들어와? 상징과 추출 들어가면 알몬드 포엘 되는 거야. 알상추를 많이 외우더라고. 난 아몬드 상추라고 왜 알고 포엘을 빼워? 그렇지? 알상추, 아몬드 상추 해가지고. 그래서 로이는 구성. 그다음에 리프리버는 경보. 그다음에 상추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다 밑에 있지? 키워드가 뭐라? 로이는 정책이 달라지면 결정이나 집행 과정이. 리프리 프랭클린은 결정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집행의 난이도가. 자, 봐. 요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저항이 심해요? 재분배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규제가 피해자가 있어 힘들고요. 배분이 제일 용이해요. 이게 리프리 프랭클린이야. 그러니까 배분 정책 집행하기 편하고 재분배와 규제는 어려워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어렵다? 재분배 제일 어려워요.
규제 중에도 경제 규제는 좀 쉬워요. 보호 규제가 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배경 보지에 있다 나오겠지만, 자, 요거 제목만 봐봐. 로이는 정책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이 포인트가 독립 변수고요. 정책에 따라 결정이나 집행이 결국 논점이 그다 다원론과 엘리트 종식이야. 다원론은 뭐가 규제가 맞아요. 규제는 다원주의, 엘리트론은 재분배 정책이야.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니은이 중요합니다. 리프레 프랭클이 뭐라고? 정책 유형에 따라 뭐가 달라? 집행의 난이도가 두 문자 배경 보지야. 배분이 제일 쉽고 경쟁 규제, 보호 규제, 재분배 제일 어려워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 다. 요걸 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로이는 뭐가 포인트다? 구성. 이게 여기까지가 언제냐면 64년도야. 얘가 72년도에 추가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알몬드 포웰은 경보예요. 경보. 리프리 프랭클리는 프랭클리 경보. 알몬드 포웰은 뭐야? 상춘대 뭐가 없다. 재분배가 없어요. 살리스웰은 뭐가 들어? 자율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근데 이건 거의 안 나오고 3명만 외워두시면 돼. 됐지? 로이는 구성. 그다음에 리프리 프랭 경보 상추해가지고. 자 넘어가면 누가 나온다? 로이가 나와요.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다? 구성 들어왔지? 원래 모형이 아닌 72년도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됐지? 요거부터 할게 다시.